청교 교량 수위가 2.9m를 넘거나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궁평 이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합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이미 하천 수위와 교량 수위는 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였습니다. 7월 14일 날 17시 20분에 7m에 도달할 시간을 알려줬어요. 이게 7월 14일 18시 50분에 7m에 도달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령을 한 거거든요. 참사 1시간 직전에는 미호강 수위가 9m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30분쯤 중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미호강 범람을 처음 알렸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청의 경우 2차례 보고를 더 받은 뒤에야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54분에 받고 7시 56분에 저지대 침수니까 주민 대피하라고 바로 보낸 거예요. 중북도청과 청주시청 모두 최소 2시간 전에 위험 징후를 인지했던 만큼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두고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셀프 수사 비판이 제기되자 수사본부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졌던 제방이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 마냥 커다란 모래포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임시로 세워놓은 2개는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는 시작점을 이곳 제방으로 잡았습니다. 수사본부는 가장 먼저 지난 17일 제방에 대한 감식을 실시했고 20일에는 2차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감식에서는 미호강 제방에 대해 제방 원료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3D 스캔으로 현장을 재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높이라든지 이런 걸 실측을 했던 거고요. 제방의 높이나 이제 그런 게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구조는 정확한지 이런 부분. 이와 동시에 지하차도 내 감식도 진행됩니다. 배수 펌프와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지하차도가 설계도면에 맞게 설계됐는지 등을 따져보고 침수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참사 당시 침수됐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17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유류품 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3점도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목격자와 구조자 등 1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참사 당시 통제 상황에 대한 수사를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으로부터는 재난 대비 매뉴얼과 근무자 명단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이 진상규명을 책임질 수사본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경찰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합동 분향소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충북도청에서 운영됩니다. 합동 분향소는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마련되며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응급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주말에 다시 폭우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유례 없는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예천 주민들.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밤에는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집으로 돌아가 복구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더 힘든 사람을 찾아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온정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완파된 집의 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집이 있던 곳인데요. 벽은 물론 지붕까지 완전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내부 또한 방이나 화장실 등 구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고 가재도구들도 상태가 엉망입니다.
작업을 도우러 온 이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천면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사망한 분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집이 부서져서 집이 무너지는 거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주인은 손을 보태주는 이웃들 덕에 힘이 난다면서도 무너진 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회원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손댈 틈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와보니까 황망하니까 어떻게 건질 것도 없고 솔직히. 다행히 잠시 멈춘 비 덕분에 복구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지만 기상청은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비가 내리면 복구가 다 되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 지역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가긴 했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일부 지역은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산 위에서 떨어진 흙더미가 건물을 덮쳤습니다. 철제 그물망은 토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연일 내린 장대비에 집안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1톤짜리 포대를 쌓아 토사를 막고 있지만 언제 다시 쓸려 내려올지 모르는 흙더미에 자칫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가대교 진입로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산은 자체가 흙을 많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비 올 때도 뚫려지지만 막 오고 나서 건조되잖아요. 건조되면 또 이제 건조되는 거예요. 경남 지역에는 지난 14일부터 평균 2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와 남해 그리고 통영과 하동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불어난 물에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함안에서는 차량 한 대가 침수되면서 안에 있던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택 5채가 부서지고 농가 17곳이 물에 잠기는 등 3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주말 다시 전국에 비가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사흘 남짓한 기간은 피해 복구의 골든타임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한 경찰관이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북 안동에서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한 40여 마리의 소들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경찰서에 우사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상 근무 중이던 신성우 경위는 무전으로 신고 내용을 전해 듣고 우사가 있는 일직면 원호리로 출동했습니다. 신 경위는 순찰차로 동선을 확보한 뒤 소들을 지대가 높은 창고로 유도해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집중호 여파로 경북 봉화군의 고택이 누수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봉화군 쌍벽당 종택과 만상 고택에서는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서설당 고택에서는 배수 불량으로 집안 일부가 내려앉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어제 오전 11시까지 국가유산 47건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전남 각 7건, 전북 5건, 충북과 강원 각 3건이었습니다. 올해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1,500대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어제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453건에 추정 손해액은 134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차량 침수 피해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송터널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이 210건, 경기도 176건, 경북 143건, 광주 131건, 전북 117건 순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13개 지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행 중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선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아린 기자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3곳입니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과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가 포함됐고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괴산군, 또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를 입은 지역 중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와 침수가 지속되고 있어 원활한 현장 조사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보다 약 2주 정도 빠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소통하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해왔다며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재난 지역 선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여야는 연일 수해와 관련한 현장을 찾아 앞다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책임론도 두고서 논쟁이 오갔습니다. 이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울 양천구의 대신도 빗물터널을 찾았습니다. 주변 지역의 침수를 막아주는 빗물 처리 시설인데 김 대표는 이곳에서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심 7곳에 대한 대심도 배수관 설치 계획 가운데 6곳을 백지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그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침수 예방 대책의 수립에 우리 최대의 역량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규모 피해가 난 경북으로 집합하며 수해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예천군의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대응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과 추경 편성,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참담한 피해 현장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한 지원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자원봉사를 계획하며 비 피해 현장을 하루빨리 복구하자는 데는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없애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탓하며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여야는 당분간 현장 점검과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책임론과 대책을 놓고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연입니다. 정치권은 호우 피해 수습을 위한 방식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멈춰있는 호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다만 재원 방식 마련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연일 수해 현장을 찾고 있는 여야.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을 꺼내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정부 여당 측에서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장 조치 등으로 겨를이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에서 멈춰있는 호우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범람 우려가 큰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하천 범람 방지법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개별 국회의원의 7월 수당 가운데 3% 상당의 20여만 원씩을 떼어 거두는 안건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해 6천만 원 규모의 수혜 의원금이 모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국민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나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도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114배에 달하는 농지가 피해를 입자 농산물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 계획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며 수급과 물가 안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밥상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초록빛으로 가득해야 할 논밭은 흙탕물로 뒤덮였고 비닐하우스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19일까지 피해를 입은 농지는 모두 33,005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14배, 축구장 46,225개를 합친 크기에 달합니다. 폭우로 농가 피해가 연일 불어나자 농산물 가격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금치 도매가는 54,840원으로 일주일 새 38.6%, 한 달 만에 219% 뛰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도매 가격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각각 209%, 61% 올랐습니다. 닭 73만 9천여 마리를 포함해 79만 7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미 오름세인 닭고기 가격은 이번 폐사와 여름철 수요 증가로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은 비축 물량 방출, 할당 관세 적용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폭우 피해에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하자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2%, 옥수수 가격은 1.4%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빵, 면 등 식품값도 줄줄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쏟아붓던 비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은데 비가 그치자마자 농가에서는 가축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강원도 철원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비가 이어질수록 확산 위험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사영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도축장 출하 전 이상 증상을 보인 돼지 3마리가 정밀검사에서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돼지 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건 4월 중순 경기도 포천 이후 90여일 만. 올해 피해 농가는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6,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틀간 철원을 포함한 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소독 강화와 함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최근 계속된 비로 피해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된 멧돼지가 바이러스가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같이 폭우가 이렇게 쏟아질 때는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번져질지 참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거고.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를 품은 빗물이나 토사가 농가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